자, 우리 온대저기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온대저기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친구랑 온난전선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후에 문제를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가장 먼저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즉 지표면으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위로 따뜻한 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듯한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면, 즉 차가운 바람이랑 따뜻한 바람이 딱 만나는 그 면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형성이 되기는 하나 굉장히 좀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구름 자체도 여기에 이렇게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선 자체도 이런 식으로 둥글게 형성이 되고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세모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저 그림을 딱 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 생성된 전선면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 즉 얼마나 급하냐 가파르냐를 물어볼 거야.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 전선면의 기울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전선면에 형성된 구름의 형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구름이 지금 굉장히 높게 쌓여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형성된 구름의 이름은 쌓을 적자를 써서 저군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저군형 구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구름은 그 전선 뒤에 형성되어 있지. 그치? 자, 지금 구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전선의 뒤쪽으로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비나 눈 같은 친구들은 구름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존재한다 하는 이 내용 하나를 바탕으로 낼 수 있는 결론이 결국 무엇이냐? 만약에 이 한랭전선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오는 장소가 전선의 앞쪽이겠어? 전선의 뒤쪽이겠어? 전선의 뒤쪽이겠죠. 즉 강수구역도 구름의 위치랑 일치하는 전선의 뒤쪽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아까 내가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어. 이 전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따뜻한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전선이 아직 다가오기 전이죠. 그럼 전선이 이동한 후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전선이 통과를 한 후에는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총 4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결합이에요. 둘이 만나서 빙글빙글 돌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서 특징 두 번째,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 이랑 이동하는 건 똑같죠.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은 따뜻한 바람이 타고 넘어갑니다. 어부바한 형태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공기가 만나는 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죠. 굉장히 완만하네요. 그리고 전선은 이런 식으로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동글동글이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름의 생성 위치는 이 전선면을 따라가요. 이렇게. 자, 그림만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전선면의 기울기는 결국 한랭전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완만하다. 그리고 생성된 구름의 종류를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쌓였던 한랭전선에 비해서 옆으로 퍼져 있는 듯한 구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구름은 옆으로 넓게 한 층을 이루면서 쌓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층운형 구름이다, 층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권층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름이 생성된 위치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한랭전선과 반대로 이 친구는 전선의 앞쪽에서 형성이 되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전선의 앞쪽이야. 전선의 앞쪽. 자, 마찬가지로 전선의 앞쪽, 즉 구름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이 전선의 앞쪽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혹은 이렇게도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강수구역은 어디다? 전선의 앞쪽일 것이다. 전선의 앞쪽. 자, 이 온난전선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듯이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나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온도가 낮을 거야. 왜? 나는 지표면에 서 있을 거니까. 그치? 근데 통과 후,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따뜻한 바람을 만나겠죠. 그쵸?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온난전선을 지나고 난 후에, 즉 온난전선이 통과를 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특징을 다 기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온대저기압으로 바로 갈게요. 온대저기압. 자, 우선 제가 그림을 바로 그리기 전에 온대저기압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첫 번째, 우선 저기압이지. 그치? 자, 우선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람이 불어 나가나요? 불어 들어오나요? 불어 들어와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거를 우선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고, 두 번째로 아까 내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설명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한랭전선과 그 다음 온난전선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게 되자면은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요. 오케이? 따라잡는다. 이 따라잡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날씨의 변화, 혹은 기온의 변화, 혹은 풍향의 변화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3번부터 쓰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첫 번째, 기온 변화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은 풍향 변화, 즉 바람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세 번째로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자주 물어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볼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비교적 이제 수능 문제에서 한 2점짜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일 거야. 그런데 네 번째, 이 친구가 문제야. 자, 측정 지역이라고 하는 걸 물어볼 겁니다. 측정 지역. 자, 이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 하나 할게요. 측정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온대저기압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도 물어보지만 이것도 동시에 물어볼 거예요. 다 합한 융합 문제. 융합 문제. 즉, 한 가지만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다 물어보는 듯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지워보고 온난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다 한번 그려봅시다. 저는 온대저기압의 모식도라고 할게요. 자,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앞쪽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뒤를 한랭전선이 이렇게 다 온대저기압이라고 그랬니? 온난전선이 가고 있을 때 뒤를 한랭전선이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은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앞쪽은 동그란 반원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저렇게 나오게 되면 그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점선을 좀 그어 볼게요. 여기. 자, 지금부터는 그냥 따로따로 볼 거다. 우리 아까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위로 따뜻한 바람이 타고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죠? 그냥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 다음은 한랭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랭전선은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위로 뜨거운 바람이 타고 이동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여기 A 지역에 있을 때, 그 다음은 B 지역에 있을 때, 그 다음은 C 지역에 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 바람 분석, 풍향 분석, 기온 분석, 측정 지역 분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도 온대저기압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됐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난전선의 앞쪽이네요. 그쵸? 여기는 우선 구름이 층은형 구름이 층은 그리고 혹은 권층운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권층운. 그쵸? 그 다음 비는 어떤 비가 내린다고 했냐면은, 그건 얘기 안 했구나. 층운이랑 권층운, 즉 넓게 쌓인 구름에서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고 했죠?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 같은 경우는 위로 높게 쌓인 저군형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B는 소나기성, 굉장히 휘황 내리쬐는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이것까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됐죠? 우선 살짝 끊어갈게요. 여기까지 우선 1차로 하고 문제 조금 보고 있어봐. 알았지?